네, 안녕하세요. 유원태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한 경기 리뷰하러 왔습니다. 이제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경기는 어저께 있었던 그 울산 현대하고 김천 상무 경기입니다. 어, 경기는 이제 0대 0으로 끝이 났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울산이 전북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경기를 재밌게 봤습니다. 솔직히. 경기를 재밌게 봤고 이제 이 경기가 무승부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좀 전북이 올해도 좀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했을 경기인데 저는 오히려 좀 울산의 불안 요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울산 스타일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할 만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한번 뭐 바둑을 불러올까요? 자 일단 이 경기에서 좀 저는 재밌었던 게 울산이 이제 제로톱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바코를 최전방에 세우는 형태였고 지금 공격수가 없잖아요.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외국인 선수가 없어서 외국인 공격수가 있다가 이제 작년 힌터지어가 나가면서 그 이후로 보강을 안 했던 거는 지난 시즌도 어찌됐든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제 이 오세훈 선수마저 팀을 떠나게 되면서 정통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그 공격수 영입을 알아봤었는데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오피셜이 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중국에서 뛰는 걸로 알려졌던 그 선수랑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피셜을 못 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영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뭐 팀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 공격수가 정통파 중앙 공격수가.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의외로 어, 오히려 좋아?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정도까지는 됐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 저는 바코가 최전방에 서면서 아마노 준 선수가 뭐 이청용 선수 마찬가지지만 중앙 쪽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같이 압박을 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가 이제 흔히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울산에 있던 공격수들이 대체로 장신의 어, 그 중앙에 머무르는 걸 좀 좋아하는 선수들. 오세훈 선수가 뭐 연계도 잘해주고 중앙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긴 하지만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거나 뭐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성향을 가지고 있진 않으니까 완전 공격수니까 그런 성향인데 이 바코랑 아마노준이랑 뭐 이청용, 김민준 이렇게 좀 더 재간이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빨빨거리고 뛰어다닐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전방 압박 강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좋았고 원두재 선수 파트너로 나온 이규성 선수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인 게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천 경기를 보니까 그때부터 너무 잘했던 게 느낌이 약간 그때도 받았던 느낌이 이거 발 빠른 주세종 같은 느낌? 약간 그 전 얼굴도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 공 다루는 기술이 워낙 좋고 움직이는 걸 보면 약간 그 상대를 역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주는 척하고 돌아간다거나 가는 척하다 말고 다시 돌아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또 활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원두재 선수랑 엮여가지고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필더 성향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했을 때 그 빈 공간들을 채워주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신영민 선수가 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작년에 같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런 선수나 원두재 선수를 봤을 때는 뭐 제가 이제 그렇게 몇 번 비유드린 적이 있지만 약간 타워형 선수들이죠. 맨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흘러나오는 걸 본인이 딱 커트하는 느낌이라 그러면 이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더 뭔가 이렇게 기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앞에랑 앞선이랑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는. 그리고 공격적 능력도 좋고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지금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이게 절망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 오히려 저는 울산다운 축구를 울산이 지난 시즌에 하려고 했던 축구, 그다음에 이번 경 그 상주전에서 보여줬던 축구를 똑같이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면에서 조금 오히려 좋다.
정도까지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골만 들어갔으면 경기 잘했다라고 얘기가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 경기였는데 이제 득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무승부로 끝나면서 그 얘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2번 정도는 기회가 왔었는데 거기서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엄원상 선수 넣었던 장면, 그 장면에서 무조건 한 골 넣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윤일록 선수한테 그 후반 막판에 왔던 찬스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만 들어갔다 그러면 울산 축구 올해도 일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또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원래 제가 상주 얘기부터 드리려고 하다가 공격수 얘기부터 드린 건데, 일단 저는 상주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상주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상주를 지금 이번 시즌에 제가 기자님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우승 후보 뭐 이렇게 따질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전북, 울산, 이번 시즌에 이제 영입만이한 제주까지 요 정도까지 잡잖아요. 근데 상주는 아무도 이렇게 주목을 안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어제 멤버 딱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전북급 멤버 아닌가요, 솔직히? 전북 울산급 멤버였다고 생각합니다. 권창훈 선수를 이렇게 정승현, 박지수 막 조규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선수들 다 구성윤까지 막 국가대표 엄청 많이 막 나오고, 거기 고승범, 이영재까지 이렇게 1월 전지훈련까지 갔다 오는 선수들까지 막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걸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된 멤버를 보면서 이 팀이 일단 개인 능력이 안 밀리는구나,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팀이 조금 질 땐 지더라도 우리 거 하긴 한다, 이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걸었습니다, 울산 상대로. 근데 저는 그게 울산 정도 되니까 빌드업에서 대처가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제가 보기에 웬만한 팀들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방에 조기성이 뛰어다니는데, 이 선수 알잖아요, 워낙 많이 뛰는 선수고, 요즘에는 이제 몸도 좋아졌죠, 기술도 이제 갖췄죠. 막 이런 선수가 뛰어다니고, 권창훈이 같이 압박하고, 수원 삼성 있을 때 완전 제가 이제 사냥개라고 했던 고승범이 같이 압박하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근데 울산이 굉장히 또 잘 대처하는 걸 보면서 작년부터 해온 축구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제 상주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거에 잘 대처한 울산을 또한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상주가 매년 잘해왔고 매년 이렇게 대단한 팀이었지만 이번 시즌에도 상위 스플릿을 충분히 노릴만한 팀이 아닌가 싶어요. 축구도 되게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선수발로 하는 축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도 뭐한 게,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있고 전방 압박 들어가는 거나 공격 전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걸 잘하고 있고, 선수들이 워낙 좋으니까 충분히 이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안 요소는 있죠. 뭐 이제 전역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고, 전역한 선수들 빠져나가면 또 이제 멤버가 바뀌고, 지금 멤버가 되게 좋은데 또 그 멤버만큼은 안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도 상주는 눈여겨봐야 되는 팀이 맞다. 그러니까 그 역으로 말하면 울산이 상주한테 비긴 거를 너무 첫 판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좀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경기에서 이제 오른쪽이 굉장히 좀 핫했어요. 제가 보기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핫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태현 선수가 같이 배치가 되고, 엄원상 선수가 이제 둘 다 이제 개인 돌파가 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오른쪽에 주로 배치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이 이쪽에서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이 많이 벌어졌고, 왼쪽은 좀 다소 조용했던 것 같아요. 뭐 이청용 선수가 워낙 이제 폭넓게 움직여주고, 뭐 아마노주는 선수도 뭐 그쪽으로 많이 돌아나가고 하긴 했지만, 이쪽은 어떻게 보면 설영우 선수가 밸런스를 잡는 건지 조금 뒤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역습할 때 올라가던가 이따금씩 올라온 정도고, 공격 전개는 오른쪽에서 좀 많이 됐던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두 선수가 아직 발이 안 맞는 게 좀 눈에 보였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저께도 상주 상무가 이제 포백이었잖아요. 후반전에 이제 퇴장당한 다음에는 그 파이브백으로 늘리는 감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정통파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오세훈 선수가 있으면 김태현 선수가 여기서 이제 막 크로스 막 올려주는 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전방에 바코가 있고 막 이청 선수가 있는데 사실 크로스가 이렇게 효과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또 센터백이 막 정승현이고 막 박지수고 이러면 워낙 높이가 높으니까 땅볼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데 또 그것도 잘 막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바깥에서 올리는 크로스에 대처하는 것보다 이 위치 가까이 있는 이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하는 이 크로스 각도가 넓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설명 좀 잠깐 드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서 올리는 크로스 각도는 이게 넓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수가 돌파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선수가 이렇게 바짝 잡으면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센터백들이 이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쪽 들어오는 크로스도 있고 꺾어주는 각도도 충분히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거를 보면 이게 똑같은 방향으로 보낸다 그래도 이게 각도가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이 의미가 없는 건가? 어쨌든 저는 요런 각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인 그 슈팅 크로스가 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각도가 여기서 슈팅이 딱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 약간 여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크로스를 붙이게 되니까 이 선수들이 거리도 멀고 크로스가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처가 쉬운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짧은 패스로 이걸 풀어가려고 그러면 이쪽에 자주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쪽에 하프 스페이스에.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김태현 선수가 공 잡았을 때 엄원상이 뜁니다. 혹은 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앞쪽으로 자기가 본인이 움직이겠다고 뛰어 들어가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움직여 들어가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울산이 원하는 전개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혹은 뭐 이쪽을 김태현 선수가 공격해서 들어가다가 엄원상 선수가 여기 이렇게 말고 이렇게 설명되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김태현 선수가 공 잡고 있는데 이제 엄원상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자꾸 얘가 움직이네. 이렇게 들어가면 공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쫓아가진 않겠죠. 이 선수가 쫓아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따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태현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 들어갈 수도 있고 공이 일로 빠지면 이 선수의 시선이 아마 공을 따라가지고 엄원상 선수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다시 패스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되는 건데 어저께 이 장면을 몇 번 봤는데 이런 장면들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로 뭐가 어긋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팀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라서 아무래도 좀 안 맞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울산이 저는 뭐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시즌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분명 이제 비디오 미팅 하면서 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정리가 된다 그러면 측면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코가 최전방에서 아까 그 압박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거에 더해가지고 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약간 제가 이제 바코가 이제 솔로 플레이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약간 메시 같은 느낌 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패스가 막 아주 날카로운 패스라기보다도 본인이 이 최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공을 안 뺏기니까 여기서 공을 진짜 안 뺏기잖아요. 바코가 공을 안 뺏기고 본인이 수비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공격 이선에 있는 엄원상이라던가 뭐 이청용이라던가 이규성이라던가 아문호준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다 부지런히 뛸 줄 알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몰려있을 때 주변 활용을 잘하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코를 계속 그쪽에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혹은 이제 공격수 영입하더라도 외국인 선수 영입하더라도 사실 한 명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코를 최전방에 쓰는 거는 괜찮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잘 나왔던 게 그 엄원상 선수하고 그 엄원상 선수 놓친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바코가 그걸 뒷발로 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엄원상 선수 2대를 주고받을 때. 근데 그거를 한 반 템포 끌고 발을 꺾어서 뒷발이 아니라 앞에 발로 꺾어서 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 속았어요. 제가 보기에 수비수들이. 왜냐면 본인 수비수들도 이거 밟아줄 거면 뒤로 내줄 거면 바로 내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잡아놓고 꺾어주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던 거죠. 사실은 완전 통째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바코가 확실히 최전방에서 공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주변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오히려 좋다 이런 어떤 근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좋다 뭐 공격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
저는 솔직히 그 생각 들었어요. 맨체스터 시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좀 이렇게 선수들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박드릴 말씀도 없고 사실이기도 하죠. 팩트이기도 한데 그냥 제가 받았던 느낌은 지금 맨시티가 베르나르도 실바나 미드필더죠. 그다음에 필포든 같은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압박 강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들이 많이 받아주러 내려오면서 연계해주고 대신에 이제 공격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는 형태를 이제 섞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최전방에 이제 뭐 케빈 더브라이너가 가 있기도 하고 미드필더가 내려와 있고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수비수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이런 형태도 분명히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15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 20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 한 명한테 골을 좀 의지하기보다 딱 총부대라 그러죠. 6, 7골씩 넣는 선수가 4, 5명이 나오는 것도 득점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전제 조건은 있죠. 골을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공격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결정력을 끌어올리고 이제 좀 더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산 축구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좀 그런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총평을 드리면 울산이 이번 시즌에도 하려고 하는 축구가 뚜렷하다.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공격수가 오면 더 좋겠죠.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크고 등도 잘 지고 이런 공격수들도 필요할 것 같지만 동시에 또 약간은 작고 빠르면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하는 선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구에로라던가 우리가 떠올리는 맨체스터 시티에 있던 그런 선수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울산의 축구가 조금 이렇게 제일 잘 썰어가는 축구가 아닌가 K리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만한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가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새로운 경기들을 보고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